네. 오늘도 내일도 하나의 과정, 순간과 찰나에 불과할 텐데 결국은 이번 선거는 그러면 시대 정신이 뭔가 이걸로 이제 압축 요약이 되거든요. 이분은 시대 정신이 이재명 청산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방향을 정말로 잘못 잡은 거죠. 이번 이재명 선거의 청산이 시대 정신은 내란 종식, 정권 교체, 민주정부 수립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 정신에 누가 부합하는가 결국은 이걸로 결판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란 종식이 시대 정신이라면 내란 종식의 주체가 있고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금 내란 세력 종식의 주체가 돼야 될 분이 대상과 손을 잡겠다니까. 손을 잡겠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건 진짜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기 진짜 어려운 일이라. 시대에 지금 엇박자를 본인이 일으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원병으로 사셨고. 네. 그 보통 네? 감옥에 있을 때 소원병이 많이 들거든요. 나한테 편지 한 통 안 하네. 저 사람 안 찾아오네. 감옥 면회도 안 오네. 면회 안 오네. 네, 이러면서 저 같은 경우 그 1.04평 독방에 있으면서 네. 수많은 번민의 밤을 보내거든요. 소원병. 너 나가면 보자. 나가면 보자. 이렇게 소원병. 그리고 이제 편지 한 통이 오잖아요. 네. 미웠던 사람이 갑자기 이뻐지면서 이 사람 진짜 고맙네. 이렇게 되는데 네. 이 소원병은 참 치유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본인만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뜻인데.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선거라는 게 구도, 정책, 캠페인이잖아요. 근데 이 구도상 지금 헌정 수호 세력과 헌법 수호 세력과 그리고 헌법 파괴 세력 간의 대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시대 정신의 표현이기도 하고 그러면 자기가 어디에 가서 서 있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데 특히 선거 때는 자기 객관화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 지금 너무 정도가 심해서. 예. 확증 편향 그 이후의 단계를 감정 독재 상태라고 그러는데 거의 그런 상태이죠. 하여튼 소원병으로. 그럼 역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영입하는 보수인사들 있잖아요. 네. 이제 윤여준 예. 상임선대운동위원장 그 외에도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 할 기세예요. 네네. 그런 영입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가 하는 일은 무조건 옳습니다. 네. 아주 옳은 방향이고요. 네. 네. 후보가 된 이상. 선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기는 게 선입니다. 근데 다른 거 여러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다 옳다고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보세요. 네. 제가 이제 이재명 후보께 여러 차례 제가 최고위원 할 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려면 약간 왼쪽, 약간 아래쪽 수학적으로 보면 3, 4분면 거기에 거해야 된다. 거기에 있어야 되고 그래야 후보가 되니까요. 근데 후보가 되는 순간 4, 4분면으로 가야 된다. 약간 오른쪽, 약간 아래. 이게 민주당 후보가 됐을 때 포지션이다. 다른 말로 이제 우클릭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보수화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무슨 언어로 표현을 하든 그건 선거 승리를 위해서 전략과 전술상 그건 맞는 거예요. 어떤 후보도 그래 왔어요 사실. 그래 왔고 네.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가 됐을 때는 약간 좌클릭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소위 말하는 의원 확장. 박근혜도 그러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지금 정신이 맑은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정신이 아주 맑은 상태고. 네, 그렇죠. 그 외에 저 사람 왜 영입에 조금 저 행보는 어떤 의미일까? 네. 옳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선거 기간 동안에 왜 저 사람을 만나지? 왜? 근데 그렇게 또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있을 수 있는데. 지나고 보면 그게 옳았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다 옳다. 이재명 후보가 하는 일은 다 옳다. 승리를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다 옳다. 혹시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후보가 하는 일은 다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네. 제가 정청래 의원님 그걸 참 잘하세요. 뭐냐면은 그 지도부 있을 때 최고수석 시절에 네. 그 병립형하고 연동형 가지고 그때 네. 총선 때 네. 말이 진짜 많았잖아요. 네. 진짜 많았고 민주당 의견이 대체로 다 병립형으로 정리되고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 선두주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정청래 당시 수석이 왜 병립형으로 가야 되는지 확 설명하면 그걸 다 듣고 있잖아요. 제가 10시간도 넘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토탈. 다 묵묵히 듣고 아, 네. 그 말도 일리 있고 맞는 말이다. 그래서 대체로 다 글로 가는 줄 알았어요. 아니 제 얘기를 받아들이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저도 정청래 의원한테 그때 전화해가지고 지금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예. 야 대표가 내 얘기 다 받아들이고 이리로 그날 가고 아침 예. 광주 5.18묘 가기 전에 예. 아니 이재명 대표가 자꾸 본인 차를 타라고 그래서 제가 느낌 이상해서 안 탔어요. 그때까지 그때 그 전날까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어요. 예. 근데 이재명 대표 특기가 그건 것 같아요. 다 듣고 나서 예. 또 반대로 말하는 사람도 다 얘기도 저는 들었겠죠. 이제 혹시 몰라서 잠을 못 자가지고 그 잠을 거의 안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내려와서 호텔 로비에서 네.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내려오더니 아니, 우리 수석님 제 차 타시죠? 그때 같이 이제 가시죠? 그때 느낌이 안 좋아. 이거 뒤집으러 가는구나. 그래서 아니, 저는 그냥 같이 버스 타고 갈 겁니다. 다른 직원들 했더니 아니라는 거야. 타라는 거야. 그래서 가지고 안 탔어요. 그래서 타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X. 그러니까 병리평 아니다. 그 순간 저는 바로 연동형 주의자가 돼가지고 그 다음 발언을 뭘로 할 것인가 버스 타고 가면서 이 수첩 있지 않습니까? 이제 파란 수첩 여기다가 연동형을 해야 되는 이유 이걸 제가 막 이 메모를 일화는 해놨죠. 들을 때보다 웃긴데 본인이 분명히 바로 직전까지는 병리평을 목숨 걸고 외치다가 이재명 대표가 딱 눈치가 그날 아침에 아 연동형으로 발표하려는구나. 네. 모두가 다 놀랬죠. 근데 먼저 그걸 알아보고 아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연동형을 발표할 텐데 네. 그럼 나도 마치 연동형 주의자였던 것처럼 말해야 되겠다. 버스를 타자마자 계속 그 수첩을 꺼내가지고 계속 적었어요 제가. 아 근데 이게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대선 후보이고 제 마무리 좀 할게요. 당 대표 그러면 깃발이지 않습니까? 예. 깃발이 가는 대로 움직여야죠.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또 공개적으로 의원님이 공개적으로 방송에 나와서 내 말이 맞다는 말을 얼마나 했어요. 병리평이 맞다는 말을 한 2달은 떠들었어요. 2달은. 아니 내가 못 보는 뭘 보고 계시겠지 이렇게 믿어줘야지. 그런데 그 정반대 결정을 하자마자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예전에 했던 말이 기억이 안 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전에 했던 말들. 내가 그걸 높이 사요. 의원님은 제가 그 점을 진짜 높이 사요. 기억 얘기하니까 그러는데.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네. 바로 당대표가 옳습니다. 제가 했던 말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아무나 못합니다. 제가 높이 사요. 아니 근데 모든 리더가 갖고 싶은 참모예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기억 얘기하니까 아까 네 분 와가지고 막 그 계엄 때 얘기했잖아요. 네네. 나도 이 얘기를 하나 하고 싶더라고. 제가 몇 시 몇 분에 국회 담장을 넘었는지를 저는 몰라요. 그날 예. 10월 3일 날. 예, 예. 그 결국 국민이 합니다. 이재명 후보 지금 책에도 나와 있던데 제가 제일 먼저 전화했다고. 저한테도 그 디페이크 아니에요? 가짜뉴스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빨리빨리 이제 가야 되잖아요. 담을 내가 몇 분에 넘었지? 그때 우리 보좌관이 그러는 거예요. 의원님 10시 48분에 넘었어요. 그래요. 제일 먼저 넘었네 거의. 네. 그래서 제가 가까우니까 또 국회. 네. 그래서 그거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저랑 통화하셨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통화한 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정신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두 달인가 있다가 들었어요. 그 최근에 의원님 저 한 통화한 게 아니라 네 통화했어요. 내 통화가 다 기억이 안 나요? 네, 오면서 계속 보좌관하고 통화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통화한 게 기억이 안 납니다. 뭐라고 통화를 했답니까 보좌관님 얘기로는? 그건 안 물어봤는데 그래서 계속 뭔가 통화를 하면서 뭔가 이제 뭐 지시를 하거나 뭔가 그렇겠죠. 조치를 하거나 뭐 그랬겠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네. 그러니까 네 번이나 통화했죠. 네네.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나와서 지하 주차장에 차 탄 것까지 기억이 나요. 근데 월담하는 장소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진짜 정신이 없었구나. 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지금 텅 비어 있어요. 그 다음에 기억나는 거는 담을 넘은 다음에 본 회의장을 걸어가는 그러니까 뭐 때 그 기억이 집에 나와서부터 기억이 끊겨 있고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수행비서한테 야 유턴해. 그래가 유턴하기 어렵거든요. 2차선밖에 안 돼서 한번 이렇게 비르고 유턴해 샀는데 그 다음에 담 넘는 거 그러니까 유턴해부터 기억이 나요. 그리고 담 넘고 그건 잘 기억이 안 나고 어딘지. 네. 그다음에 이제 불 꺼진 본회의장 향해 들어갈 때는 기억나신다면서요. 그건 기억이 나죠. 근데 이게 기억 장치가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저는 보통 기억 장치가 다른 사람과 달라서 혀에 있어요. 혀에서 바로바로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빨라요 제가. 머리에서 내려와서 입으로 얘기하는 것까지. 근데 저는 기억 장치가 혀에 있어서. 입에서 말이 나가고 그다음에 기억하시잖아요. 네. 아, 내가 이 말을 했구나. 네. 그런데 저의 기억 장치가 몸에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88년 안기부에 끌려가가지고 끌려간 거. 호텔 방에서 4시간 동안 공무 폭행당했던 거 이것이 몸으로 느껴지는 거야. 네. 그러니까 계엄이니까 네. 틀림없이 저 본회의장 안에 군인들 숨어 있을 텐데. 아니
본청 정문 앞에 저는 진을 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잡히러 가야 되는 건데 네.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망설이면서 가셨다면서요. 한 발자마가 뛰는 게 발이 진짜 무거웠어요. 발걸음이. 근데 그게 뭐냐면 몸으로 그때 맞았던 거. 맞았던 거. 수건으로 눈 가리고. 아니 그때 고문당하고 맞았던 분들은 다 비슷한 생각 하셨더라고. 저기 가면 맞는다. 그렇죠. 죽는다. 저기 가면 어디 가서 끌려가서 죽는다. 진짜 소구 차림으로 진짜 죽을 정도로 맞는다. 그리고 진짜 죽었겠죠. 이번에는. 그럴 수도 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체포 대상인지 몰랐었거든요. 체포 대상인지 어떻게 몰라. 본인이 한 일이 있는데. 아니 나중에 안기백 의원이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의원님은 체포 대상이었어요. 당연히. 아, 당연히 그렇고. 네. 그래서 제가 의원님하고 나눴던 이 기간에 대화 중에 제일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재밌는 얘기인데 제가 국회 이제 난생 처음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안 할 건데 저 증언하러 간 날 증언하러 있잖아. 갔을 때. 증언하러 간 날 법사위원장실로 오라고 그랬죠. 법사위원장실에 잠깐 들어갔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창문 보면서 지금 얘기하셨어요. 나 그때 그랬어 하다가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그 계엄군을 막는데 여성 당직자 보좌진들이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네. 나이가 있으신 그렇죠, 분들이 그렇죠. 예. 막 등짝 스매싱하고 어머님 나이대가 되는 그 당직자들이나 보좌관들. 여성 보좌관들 큰 역할을 했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무슨 역할을 했냐 그랬더니 아들 벌들이니까 계엄군 뺨을 그렇게 때려가지고 등짝 때리고 막 등짝 때리고 뺨 때리고 야 이 자식아 내가 너 같은 자식 있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근데 저는 그때 그 계엄군들이 진짜 당황했을 것 같아요. 예. 엄마잖아요. 예, 예. 이모 나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엄마 이모 자기들은 테러를 진압하는데 훈련받은 특수부대지 엄마 나이가 이모가 뺨 때리는 거 뭐 훈련 안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그 지역에 네. 여성 구의원이 있거든요. 50대인데 그 저도 구의원들. 보내준 영상이 있어요. 얘들아 고생했어. 우리 아들들 고생했어. 그때 철수할 때. 그러니까 그 엄마 나이에 이모 나이에 그렇습니다. 예. 여성 아들 당직자들 같은. 예. 당직자들이 내가 너 같은 자식 있어 돌아가면서 등짝 때리고 뺨 때리고 하면 정신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훈련을 안 받았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예, 예. 저는 그 임팩트 컸을 거라고 봐요. 네네. 이- 이제 딴 얘기 하시죠. 딴 얘기 하죠. 우리 선거 얘기해야 선거 되는데. 얘기 들어갔어. 아까 제가 오면서 자 그래서 후보가 하는 거는 다 옳다. 네. 다 옳고. 김묘성 장군을 만났는데 김효성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좀 국회의원도 안 해본 사람이 사선 의원급이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대목에서? 어떤 대목이냐면 제가 강의할 때 항상 써먹는 워딩을 여기서 그대로 하더라고 아까. 어떤 거요? 뭐냐면 선거는 이겨놓고 하는 것이고 선거운동 기간은 승리를 확인하는 기간이거든요. 저도 항상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거 들어가기 전에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맞아요. 선거. 그리고 선거 마이크 잡고 딱 첫날 돌아다 보면 아 이기겠다 지겠다 이 감이 딱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무조건 옳은 것이 선거를 이겨놓고 지금 선거운동 기간 들어가려고 맞아요. 하는 네. 거거든요. 선거 이거 놓는 과정이에요 지금이. 다소간에 그래서 이해의 차이와 지식 정보 양의 차이가 있어서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무조건 옳다 생각하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 얘기하시죠. 자 국민의힘 오늘 경선 두 사람 결정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덕수 대행이 결국 혼자 밖에서 이 대선을 치를 힘은 없잖아요. 국민의힘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데 제 감으로는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한덕수와 단일화하지 않을까? 그렇겠죠. 그러면 한덕수가 될 가능성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두 사람이 붙으면. 예, 예. 네.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재명, 한덕수 이렇게 대결한다고 가상을 해봤을 경우 제가 또 숫자의 촉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네임 카피 앞에 있는 카피가 지금은 이재명이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역사적인 이재명 저는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할 건데 왜 그러냐면 87 체제 이후에 직선제로 뽑힌 역대 대통령 득표율을 제가 봤어요. 네. 박근혜가 최고였고 51%. 노태우가 제일 작았어요. 30 몇 중후반대고 맞습니다. 51.6인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87 체제 이후 최강의 후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득표율도 역대급으로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선거를 다 이겼네 방심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내란 이후에 치러지는 예. 선거기 때문에 가장 많은 국민들이 내란 종식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득표율도 역대 최강이지 않을까
아니 최강으로 만들어야 된다. 간절함을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늘을 쳐다봤을 때 숫자가 내려오고 있더라고. 예. 근데 박근혜보다는 숫자가 높은 걸로 나왔는데 진짜. 공개하면 또 이렇게 말이 있기 때문에 네.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역대 제일 높은 숫자가 네네. 내려오고 있더라. 네. 역사적인 이재명. 한덕수 그 대행이 결국은 국민의힘이 들어갈 텐데 그럼 진짜 웃긴 거예요. 국민의힘은 대선 경선을 끝냈는데 네. 외부에 누가 한 사람 들어와서 또 단일화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안에서. 결국은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사실상 국민의힘 후보가 없다는 거고요. 없다는 거죠. 또 하나 보면 성질상 보수 후보가 없다는 얘기죠. 없다는 얘기. 더군다나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는 지금 내란 혐의로 수사 대상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뭐 그냥 내란 수사 피하려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대선이나 나가자 이렇게 결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사실상 국민의힘 후보 제2당 후보가 없는 거고 외부에서 들어온 거니까 그리고 사실상 보수 후보가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네. 없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무주공산인 보수 진영에 네. 그냥 무혈 입성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진보와 보수의 개념을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저는 진보는 내일의 가치를 좀 더 소중히 생각하는 거다. 보수는 어제 오늘의 가치를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다. 그런데 보수와 진보는 가치 대립적인 역인데 지금의 국민의힘은 헌정수호냐 헌정 파괴냐 내란이냐 아니면 내란 반대 세력 이 부분으로 경계가 지어지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가면 갈수록 선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리밥집 자주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나타나줘야 돼. 그래서 12월 3일 그날의 치떨림을 계속 지금 리마인드 상기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지금 수감돼 있으면 그나마 선거에 도움이 될 텐데 보수 입장에서는 우리 대통령이 또 수감돼 있다. 이 상태에서 선거를 치는데 이거라도 동정심이라도 얻을 텐데 지금 뭐 밥 먹고 돌아다니니까 그것도 안 그래서 되고. 구속 취소가 됐을 때 제가 5분간 분노하고 6분부터는 대선 때는 이게 저들한테 더 불리하고 그럴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들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정말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자, 정청래 의원 그래서 가끔 오실 거고 대선 전에 대선 끝나고 나면 법사위원장 그죠? 법사위원장은 네. 1년간 임기를 그러니까요.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사 세웅지만 게 제가 21대 때 과방위원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고 장제원 의원과 과방위 행안위를 맞바꾸기로 했어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그때 21대 민주당 의총이 굉장히 산만하고 복잡하고 그런 일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장제원은 과방위원장으로 오는 건 오케이인데 정청래가 행안위원장으로 가는 건 안 된다. 네. 국민의힘 의총에서나 결정할 법한 그런 결정을 해버렸어요. 맞아요. 그때. 근데 결과적으로 저를 반대했던 그분들께 감사드리는 게 제가 그때 행안위원장으로 갔으면 법사위원장을 못하게 됐는데 네. 그분들까지 요즘은 이제 고맙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법사위원장 임기가 네. 대선 전에 끝나잖아요. 5월까지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제 원내대표가 대선 이후에 뽑힐 텐데 네. 그때까지는 하겠죠. 새로운 원내대표가 지명권이 있거든요. 법사위원장을 2번 연속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제 원래는 2년씩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21대 때 과방위원장을 1년 했기 때문에 그건 알겠는데 2번 연속도 할 수 있어요? 어떤 거요? 법사위원장을. 아니 임기를 마치면 계속 하겠다고 있으면 그때 쓰는 거지.